안녕하세요. 과학책장의 뉴스 코너 과학 소식의 진행자 이소영입니다. 여러분 이과인 기억하시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과 서울경제가 주관하는 이과인은 지난 25년간 국내 과학기술의 산실로 공헌했고요. 앞으로도 국가가 선도하는 과학의 방향성을 인물로 살펴보는 균형 있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지난달 이과인 수상자로 유니스트의 양창덕 교수 소식을 들려드렸었죠. 오늘은 이어서 소개될 2021년 11월 수상자 이혁진 교수와 그 공헌에 대해서도 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신약 개발 틀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백신 원리와는 다른 메신저 RNA 기반 백신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인하면서 본격적인 RNA 치료제 시대의 개막이 열린 셈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세균과는 다른 바이러스 개념은 물론이고 또 RNA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령 리보핵산, 즉 메신저 RNA 약물은 세포 배양 과정 없이 개발할 수 있어서 개발 기간도 짧고 약물 치료 효과도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pH 환경에 취약하고 체내 효소에 의해 빠르게 분해되는 단점을 보이는데 이처럼 장단점이 명확하다는 것은 이미 기초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됐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소수 연구 그룹만이 보유한 핵심 원천 기술을 필두로 치열한 연구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혁진 교수가 발표한 지질 나노 입자 전달체 기술은 RNA 약물을 우리 몸속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RNA 치료제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이혁진 교수가 이달의 과학인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이혁진 교수는 리보핵산 물질에 대한 기초 연구와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약물 전달체 연구를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연구 결과가 학술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인 리보핵산 치료제의 대량 생산 연구와 리보핵산 치료제의 체내 도입을 위한 화학적 수식 최적화, 그리고 신규 리보핵산 구조체를 기반으로 한 신개념의 리보핵산 치료제 개발 등 응용 공동 연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다 건강한 인류의 미래를 위해 오늘도 연구에 매진하는 이혁진 교수의 연구 이야기를 지금 소개합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과 함께 교수님의 최근 근황도 전해주세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님들과 연구실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곁에서 함께해준 가족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최근 저희 연구실은 전령 리보핵산 기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내 기업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협력 연구를 진행하는 등 후속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약물 전달체 개발 등 차세대 신약 개발에 기반을 제공해 오셨습니다. 교수님의 주요 연구 주제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최근 세계적으로 유전자 치료제, 특히 리보핵산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전령 리보핵산 백신에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리보핵산 치료제는 우리 몸에 있는 거의 모든 유전자를 제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치료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바이오 의약품 시장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 치료제입니다. 성공적인 리보핵산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약물로 기능을 하는 리보핵산 물질에 대한 기초 연구와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약물 전달체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저희 연구실은 리보핵산 치료제의 구조 디자인 및 생산, 그리고 화학적 소식에 대한 최적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리보핵산 치료제를 체내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달체 플랫폼 기술로 이온화 지질을 기반으로 한 지질 나노 입자 제형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공학을 전공하시고 약물 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리보핵산 치료제와 약물 전달체 분야에서 독창적인 연구를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도 궁금합니다. 학부와 석사 학위 과정 동안 의공학 전공을 기반으로 해서 화학공학 분야 약물 전달 기술에 큰 관심을 갖고 연구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의 저분자 의약품이 아닌 세포나 단백질, 그리고 유전자 치료의 전달 분야가 제약산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사학위 과정을 한국과학기술원 고 박태관 교수님 연구실에서 진행하면서 표적 약물 전달 기술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갖기도 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리보핵산 치료제와 전달체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등 다양한 감염병과 난치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신약 개발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이온화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한 세포 표적 리보핵산 약물 전달 기술 개발에 성공하셨습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리보핵산 치료제는 세포 내 단백질의 발현과 억제를 가능하게 하는 의약품으로 질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어와 조절할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제입니다. 다만 리보핵산의 특성상 안정성이 매우 낮아서 체내에 투여하면 빠르게 분해되어 소실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약물 전달체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업화에 성공한 기술이 지질 나노 입자 기술입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포스닥 시절부터 RNAi 치료제 회사인 엘라일렌 파마슈티컬스와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 수요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지질 나노 입자의 경우 기존의 간 조직, 특히 간 세포를 주요 타겟으로 하는 약물 전달체의 한계를 넘어 다른 표적 세포에 리보핵산 약물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며 이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질 나노 입자 기술은 전 세계에서 소수 기업만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화이자, 모더나 등 코로나19 백신의 핵심 기술이라는 점에서 학계와 산업계의 관심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텍과 모더나도 지질 나노 입자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아닙니다. 실제 지질 나노 입자 기술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피터 크리스 교수님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로버트 랭거 교수님 연구실을 필두로 개발되어 상업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렇듯 대학을 기반으로 한 기초 연구 결과물이 상업화에 성공을 하고 또 많은 바이오 개척 기업과 기업 창업을 이루었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국내 기업과 코로나 전령 리보핵산 백신 공동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등 기초 연구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과 산업화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초 연구 결과가 신약 개발로 이어져 실제 환자에게 도움이 될 때 연구자로서 그 기쁨과 자부심은 매우 큽니다. 저희 연구실은 기초 연구 상용화를 위한 공동 연구 내지 기술 이전을 지향하는데요. 그 중요성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포스닥 시절 엘라일렌 파마슈티컬스와 공동 연구를 하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귀국하여 연구 분야를 결정할 때도 산업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 즉 리보핵산 치료제의 대량 생산 연구, 리보핵산 치료제의 체내 도입을 위한 화학적 수식 최적화 연구, 신규 리보핵산 구조체를 기반으로 한 신개념의 리보핵산 치료제 개발, 그리고 이들을 전달하기 위한 약물 전달체 연구 등을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국내 기업과 면역 활성을 높이고 상온 보관이 가능한 3세대 지질 나노 입자 플랫폼 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또 지난 9월에는 연구실에서 첫 개발한 지질 나노 입자를 기술 이전한 바 있습니다. 약물 전달체 개발 연구를 진행하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고 또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나요? 그동안의 다양한 노력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업화 수준이 가능한 약물 전달체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를 체내에 적용했을 때 그 효과가 정말로 좋은지를 매우 높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단순 논문 발표나 업적을 쌓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기존 개발된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높은 효과가 나와야 실제 신약 개발이 가능하고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는 2015년부터 시작돼 7년차가 됐습니다. 이번 성과는 그동안 여러 대학원 학생들이 노력해온 결실이자 지속적인 물질 발굴과 장기간의 동물 실험을 통한 선별 과정이라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얻어진 값진 결과입니다. 연구자이자 후학을 양성하는 스승으로서 연구실 구성원들에게 강조하는 연구자의 자세, 학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들려주세요. 연구실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진심으로 대하는 자세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진행하는 연구를 좋아하고 또 즐길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계획한 실험은 대부분 잘 안 되는 것이 연구자의 일상이기 때문에 과정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마음이 상하지 않는 내공이 필요합니다.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는 졸업 이후 자신이 진행한 연구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역시 실패 경험이 바탕이 됨을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연구 분야에서 궁극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네,
본격적으로 리보액산 치료제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전령 리보액산 백신 분야가 각광받고 있지만 지금부터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도전하고 싶은 연구 분야는 전령 리보액산을 기반으로 한 체내세포 엔지니어링과 유전자 교정 치료제 개발입니다. 관련 연구가 향후 임상 적용이 가능한 수준이 되려면 전령 리보액산에 대한 기초 연구뿐만 아니라 표적 전달이 가능한 지질 나노 입자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올해 발표한 표적 전달 기술의 발전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언 또는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관심 있는 과학 현상에 대해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는 적극성을 키웠으면 합니다. 과학이라는 학문은 궁금증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내가 관심을 갖는 현상에 대해 흥미를 유지하고 꾸준함을 기반으로 조금씩 연구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대한 큰 부담감이나 책임감은 종종 올바르지 못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11월의 이과인 2021년 11월 이달의 과학인상을 수상한 이화여대 약학대학 및 의공학과 이혁진 교수님과 관련 연구자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하고요. 이 수상을 계기로 RNA 치료자와 메신저 RNA 백신의 체내 전달을 돕는 지질 나노입자 개발에 대한 관심과 넓은 지원이 뒷받침되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과학책장도 함께 응원할 거고요. 지금까지 과학책장의 과학 소식 이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